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슈와 재물 읽어주는 껄무새TV입니다. 오늘은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 생산업체인 KPX 생명과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거 껄무새TV 유튜브 활용법은 하루 8분씩 귀로 듣기만 하면 상장기업 공부가 된다는 것과 이렇게 학습량이 누적이 되면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기업을 빠르게 연상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입니다. 제거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 커뮤니티에 각 기업을 정리할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KPX 생명과학은 저도 좋은 기억이 좀 많은데 한참 인수합병, 인수합병이 아니라 기업을 매각한다는 이슈가 돌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제 기억에는 좋은 기업으로 남았던 기업입니다. 이 KPX 생명과학은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의약품과 의약품 중간체를 공급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제품은 미국에서 제초제 원료로 사용되는 AMZ, 이거래요. 3분기 말 기준 전체 매출의 4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매출은 항생제, 조영제, 항우울제 등 이렇게 사용되는 의약품 중간체 판매로 발생된다고 하고요. 화이자 백신 이슈로도 엄청 주목을 받았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KPX 생명과학 제품 EDPCL 이게 독점 공급한다는 이슈가 엄청 있으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EDPCL은 피페라실린이라는 항생제 중간체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93년부터 KPX 과학이 와이어스라는 업체에 이 제품을 공급을 했대요. 근데 2009년에 화이자가 이 와이어스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이자에 납품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EDPCL은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의 중간체래요. 그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곤두박질 쳤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조금 우량하고 어떠한 이슈만 된다면은 이런 잘못된 정보가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가 9,470원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1,420억 수준이고요. 지금 지분현황 보시면은 관악상사에서 13% 그리고 그린케미칼에서 8% 가지고 있는데 찬한 분이시죠. 양준하 그린케미칼 사장님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관악상사라고 보십니다. 부동산 관련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3년 매출 추세현황은 2018년이 328억, 2019년이 376억, 2020년이 246억 수준이고요. 최근 3년 당기순이익 추세현황은 2018년이 마이너스 14억, 2019년이 12억, 2020년이 마이너스 11억 수준입니다. 회사 위치 검색해보니까 지금 위성사진을 쭉 원래 한번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이게 숲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각 산업단지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들은 위성이 흐리게 처리되거나 이렇게 산으로 표시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다 보니까 위성사진은 그냥 숲속으로 보이네요. 다른 지도로 보면은 흐린 지도들도 있어요. 근데 거리뷰는 보여요. 거리뷰로 보니까 이 화치공장 지금 대표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옛날 건물이죠. 새로운 사업에 많이 투자는 하진 않고 그냥 건물만 봐서는 기존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현황은 57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5,103만 원을 받아가고 있대요. 연봉이 생각보다 괜찮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거의 중견기업급 정도의 연봉을 주니까 요 정도 연봉이 상당히 괜찮고 생각외로 좀 탄탄한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직원 연봉이 엄청 기업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완전 엄청 안 좋은 다 무너져가는 기업이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실이 탄탄한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1년 중 최고가는 34,000원으로 이거를 다시 이 주가에 다시 오르려면은 259% 정도 수익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다. 당분간은 웬만한 이슈로는 이 주가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할 텐데 물타기 하기에도 재무가 나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최근 1년 중 최저가는 5,460원인데 최저점에서 73% 정도 상승한 게 현재 주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거죠. 요 정도 하면 중간가 평이한 것 같아요. 배당금은 영업이익이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주당 순자산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했을 때 한 주당 3,926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 이야기는 시각적으로 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괜찮은 편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회사가 보유한 장부가액 재산과 현주가의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약 2.41배예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약 2.41배라는 건데 이 정도 나쁘진 않죠. 시각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인데 9,470원 물건을 팔아서 마이너스 57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시각적으로 거의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해를 보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 수익 비율이 계산이 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시각적으로 거의 맨 하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수익도 좀 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물타기해서 존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살짝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짧은 이 2달이라는 기간 만에 34,000원이 됐어요. 정말 이런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주가 이렇게 미친듯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때 기억에 이때 기억쯤은 화이자 이슈 때문에 오른 건가?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기업을 매각한다는 것 때문에 수익을 봤었는데 이때였나봐요. 제가 했을 때는 아마 이때였던 것 같고, 이렇게 주가 오른 기간을 보면 화이자 백신 관련됐을 때 오른 것 같네요. 그래서 맞네요. 그때 올렸나봐요. 지금 주봉 보니까 지금 34,0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쪽으로 이제 쓰는 중간체가 아니라 세균 쪽으로 쓰는 중간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거의 2달, 그러니까 한 달 반에 걸친 이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만 잘 붙으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기업의 재무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타기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술적 분석을 저도 잘 안 보지만 이 5일선이 11선을 뚫어주는 이 구간에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하셔야 돼요. 다 손절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반절이라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 이제 저점을 좀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 고점 정도를 뚫어주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볼 법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저점만 다진 구간이고 고점을 뚫지를 못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봉부분 쌍봉을 그려주면서 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큰 호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호재가 있으면 바로 한 번에 거래량 터쳐주면서 움직이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거의 수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지점을 좀 뚫어주는 호재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 5일선이 좀 들어 올렸을 때 그때쯤에 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2005년 4월 1일에 설립되었고 2009년 12월 22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시장을 대상으로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의약품 중간체, 원료의약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요 제품은 작물보호제 원료로 전량 미국에 수출되는 AMZ, 전량 일본에 수출되는 CCIM, 그 다음에 IKF309, 의약품 중간체인 DSIC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약자들은 진짜 이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앞부분에서 이런 건 좀 그래도 아셔야겠다는 건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KPX 생명과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거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